자, 적분하고 넓이하고 이제 어떻게 좀 상관이 있냐라고 만약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X축이에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이제 뭐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티그럴 하시고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x값은 항상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양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y의 값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는 음의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y가 이제 양의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의 넓이가 10이고 얘가 만약에 20이다라고 하면 이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 10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적분 계산이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싶냐면은 그냥 이거하고 이 부분에 넓이를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를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양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음의 부분만 뭘로 바꾸면 되겠어? 부호를 바꾸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넓이를 내가 좀 이용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인티그럴 하시고요. A에서부터 C까지 하고 인티그럴 C에서부터 B까지를 fx, dx를 할 건데 적분할 건데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왜? 어차피 무슨 부분이니까? 양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음의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계산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음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뭐 하자는 거야? 부호를 바꿔주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선생님이 일로 한번 가지고 가볼게. 이렇게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결국에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한다는 거는 두 함수 사이에 껴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이 얘기거든. 여기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이 1번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이 y = 0이라는 함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fx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a부터 c까지에 대해서 y = x축이니까 y = 0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fx 함수가 있는데 누가 더 위에 있어? y = 0이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선생님 플레임을 좀 써주면 이렇게 쓰면 돼. 인티그럴 하시고요. a에서부터 c까지 할 건데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빼는 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뺐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의 y값이 항상 뭐가 된다고 보면 되겠어? 양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C에서부터 B까지의 경우는 여기 fx가 위에 있고 y = 0이 어디 있니?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에서 0을 뺀 거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런 얘기야. 이게 플레임인데 실제로는 0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없죠? 그러니까 얘를 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fx에 대해서 그냥 fx에 대해서 적분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얘기야. 자, 이런 모양의 fx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gx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은 우리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fx하고 gx를 갖다라고 놨을 때 교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교점을 갖다가 x = 알파, x = 베타라고 한다면 인티그럴 하시고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어디에서? 이거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얘는
x의 값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x 길이. 그 다음에 y 길이는 무조건 내가 양수화 시킬 거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fx에서 누구를? gx를 fx에서 gx를 뺀 거를 갖다가 뭐하면 적분하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이 뭐 할 수가 있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 fx고요. 얘가 gx다 라고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하나, 둘, 세 개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fx하고 gx를 같다라고 놓으면 그거의 교점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x 이퀄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x 이퀄 베타라고 하고 얘를 x 이퀄 자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인티그럴 하시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얘가 위에 있잖아요. 얘가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는 누구죠? 뭐 여기는 이렇게 3차 함수니까 fx에서 gx를 뺀 거를 갖다가 적분을 할 것이고 인티그럴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당연히 얘네가 뭐 하겠어? 뒤집어지겠지. 왜? 여기서 클로스가 되는 점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gx에서 fx를 뺀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나는 계산을 하겠다 보면 돼. 그냥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건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보자. fx가 어떤 식이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자 gx가 어떤 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두 개를 일단은 갖다 놔고 놓을 겁니다. 나는 갖다 놔고 이렇게 갖다 놔고 놓고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지. 교점은 뭐 fx나 gx 누가 뭐 최고차항이 될지는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게끔 한쪽으로 다 옮기는 거야. 한쪽으로 다 옮긴 다음에 이퀄 0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fx가 3차고 gx가 2차, fx가 양수인 최고차항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gx를 갖다가 다 넘기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씩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거기서 뭐를 찾는 거야? 근을 찾는 거야. 근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 근은 당연히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는 잘 안 나오고요. 2개가 나오거나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에서 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니? 이퀄 내가 0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x축하고의 관계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럼 최고차항이 지금 얘가 hx라고 하면 이 친구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는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얘를 선생님이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근 3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인티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윗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hx가 그냥 적분하시면 될 거고요. 인티그럴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아랫부분이잖아. 그치? 정확히 말하면 0에서부터 hx를 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뭐 한다? 뺀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y 값이 뭘로 나오니까 양의 값으로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hx d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서 여러분이 답을 구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3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뭐가 된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넓이를 조금 편안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정적분 관련 넓이 관련 공식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야.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식이 2차 이퀄 0이거나 x축이거나 또는 2차 이퀄 1차거나 또는 2차 이퀄 2차이거나 결국에는 나는 이 항에서 뭐 할 거야? 2차 이퀄 0의 꼴로 만들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차 이꼴 0이건 x축이거나 1차이거나 2차 이꼴 2차이거나 결국에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죠. 이항해가지고 2차식 이꼴 0꼴로 만들어버리면 알겠지?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첫 번째 2차하고 x축 같은 경우는 2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차가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야. 2차하고 1차는 이게 2차입니다. 그리고 얘가 1차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2차하고 2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나올 거라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알파, 베타, 얘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결국에 이 친구도 우리가 이항을 해서 이퀄 0꼴로 만들면 얘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양의 형태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물론 처음에 2차식 하고는 달라지겠지, 식이. 이항해서 숫자 개수가 바뀌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되든 다 이러한 모양꼴로 우리는 계산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식이 있냐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 책에는 이제 뭐 6분의라고 나와서 6분의라고.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좀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3차 함수일 때도 있고 4차 함수일 때도 있거든. 그게 이제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좀 딱 외워놓으면 툭툭툭 그냥 이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2차에 두 근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뭐냐면 2 곱하기 3 2차니까 2 곱하기 3 분의 이 절대값 A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라고 보면 돼? 양수화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베타하고 알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지? 근이 되겠지, 근. 여기는 이 두 근이 되겠지, 그치? 이것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니까 모든 각각의 값들이 다 무슨 값이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뭘로 배우면 되겠어? 큰 근 빼기 작은 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알아듣겠니? 얘 한번 들어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분명히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라고 2 이렇게 여기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른다면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해서 여기 있는 친구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거 뭐 적분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뭐 2x 해서 쭉쭉쭉 집어넣고 쭉쭉쭉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잖아. 이게 적분 계산 맞아요. 그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런 식의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의 계산, 즉 적분 계산을 하지 않고 공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패턴의 모양이 아닌 넓이는 결국에는 뭐 해야 돼? 적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을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적분에서 이제 뭐 이 넓이 문제들이 한 3-4문제 정도 나오거든. 4문제 정도. 그러면 2문제 정도는 그냥 계산하게 문제를 내고 2문제 정도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보통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근데 활용만 잘 하시면 좀 많은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어쨌든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둘러싸여 있든 이렇게 둘러싸여 있든 이렇게 둘러싸여 있든 어쨌든 최고차항이 2차인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x제곱의 개수인데 양수야 무조건. 그냥 양수, 절대값이라고 원래 쓰는데 그냥 나는 넓이 구할 거니까 무조건 그냥 뭐 할 거야? 양수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1 곱하기 하시고 근이 2라고 2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얘가 2차일 때보다 무조건 여기는 차수가 하나씩 더 올라갑니다. 세제곱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6분의 1이 이 부분에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식을 갖다가 적분 이렇게 해서 결과 내시면은 6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럼 실제 내가 이거를 뭐 적분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뭐해? 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기억하시면 돼. 이 공식들은 얘들아 다 어떤 경우에 쓰냐면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쓰는 거.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얘가 fx야. 알겠지? 그러면 인티그럴 만약에 0에서부터 뭐 2까지의 fx dx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0부터 2까지면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뭐 0이라고 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럴 때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이거는 공식이 아니잖아.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 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2차 X축, 2차 1차, 2차 2차의 경우는 2항에서 2차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답이 떡하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많이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얘기 계속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6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최고차항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2차는 세제곱이야. 3차는 4제곱이고 4차는 5제곱이에요. 다 이렇게 관련이 있어. 자,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접선일 경우에, 이런 것도 잘 나와요, 문제. 2차 함수인데 접선하고 관련되어 있어. 뭐, 어디에서의, x 이퀄 1에서의 접선을 그었다.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접선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다 똑같고요. 이 부분이 원래 공식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공식들은 증명이 다 우리 마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넓이 관련해가지고 하나 외워놓으면 좋을 공식입니다. 2차 함수의 넓이 비율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길이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길이비가 자, 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하고 이 앞부분하고 길이비가 1대2일 경우야. 1대2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두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 같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부분은 적분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공식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뒷부분은 뭐 할 수가 있어? 공식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2 곱하기 3, 6분의 최고차항 들어오고 3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2알파의 세제곱 해가지고 공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니? 그런데 보니까 얘가 1대2야. 1대2. 내신에서는 요즘 수능 트렌드는 조금 문제 난이도가 쉬워졌지만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윤 형님 전까지는 사실은 문제를 어렵게 내면서 약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틀어져가지고, 근데 내신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 쪽에서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 이렇게 만약에 1대2야. 만약에 1대2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가지고 넓이가 같으니까 곱하기 뭐 해버리면 돼? 2 하면은 게임 끝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공식은 뭐라고요? 2차는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3차 함수.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3차 함수 이꼴 x축 하거나 3차 함수 이꼴 1차 이거나 3차 함수 이꼴 2차 거나 3차 함수 이꼴 3차 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뭐 할 거니까? 끌고 와서 3차씩 이꼴 0으로 만들 거니까. 알겠지? 그런데 3차 함수를 이렇게 끌고 왔어. 3차 방정식을 끌고 왔어. 3차 방정식 끌고 와가지고 뭘 구해야 돼? 근을 구해야 돼. 근을. 왜냐면 근이 구간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근을 구해봤더니 근이 어떻게 구워져? 어떻게 구해져? 쥐푸 굽는 게 아닌데. 어떻게 구해져? 근이? 하나가 완전 제곱 형태로 구해져. 한 근이 중근이야. 중근하고 다른 한 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중근하고 다른 한 근이 나오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중근이 나오면 뭐 할 거니까? 접할 거니까.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조금 전에 2차 함수는 뭐 했지 얘들아?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큰 것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이 있어. 그치? 똑같아요. 하나씩만 올리시면 됩니다.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큰 근 빼기 작은 근 분의 뭐 하면 되는 거야?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건 바로 무슨 의미라고 얘들아? 근이 어떻게 아니 C가 어떻게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든 이 항에서 3차 이퀄 0꼴로 만들고 알겠지? 그거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중근이 생길 때 우리가 이 공식을 뭐 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뭐 하여튼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다 문제를 풀 건데 비율관계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반드시 이건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여러분 연필심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대 있고 극소 있고 변곡점 있고 지나는 점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 뭘 말하는 거야? 3차 함수를 인수분해했더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는 지나고 근 하나는 무슨 근? 중근 그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비율 관계가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한번 가볼게요. 4차 함수로 가보시면 4차 함수가 이제 접선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4차 함수를 인수분해했더니 어떻게 되냐? 아까 3차일 때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근하고 그냥 근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4차인데 어떻게 되냐? 3중근은 세제곱입니다. 알겠죠? 3중근하고 근 하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3중근하고 근 하나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경우 4차 이 밑으로는 실제로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3차가 가장 대세고 4차도 뭐 간혹 조금 복잡하게 보이려고 나오기도 하지만 3차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4차가 나오면 3중근 근 하나 2중근 근 하나 2중근 근 하나 3중근 근 하나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2중근이고 근 하나잖아. 여기가 2중근이고 여기가 근 하나잖아. 맞죠? 그러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대1 몇 대면? 2대1이야. 2대1 여기 같은 경우는 4차 함수잖아. 변곡점을 극소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대1의 비율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계산한 5줄 쓸 거를 안 써. 그러니까 이런 비율관계는 나중에 다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3중근하고 또 하나 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얘가 4차니까 4 곱하기 5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뭐 베타라는 거는 큰 것 빼기 작은 거에 뭐라고? 5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좀 졸린 친구가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7시에 밖에 나가봤거든? 자 봅시다.
쓸데없는 얘기 한 거야. 자, 깨봐. 자, 그래서 뭐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2차는 어차피 근이 두 개니까 하나 지나고 오케이? 3차 같은 경우는 하나는 한 근 지나고 하나는 중근. 4차 같은 경우는 3중근하고 하나 지나는 거. 그러니까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2차든 3차든 4차든. 알겠지? 그래서 경우에는 2차는 2 곱하기 3분의, 3차는 3 곱하기 4분의, 4차는 4 곱하기 5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2차는 3제곱, 3차는 4제곱, 4차는 5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차에서 특색 있는 게 뭐였습니까? 접선. 그쵸? 접선. 접선이 있었을 때는 2 곱하기 3이 아니고 3분의로 가야 되는 거 하나 하고, 4차에서 이제 뭐 이 친구, 두 양쪽에 양쪽에 극수를 이렇게 지나갈 때,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뭘까? 간단합니다. 얘는 극수, 극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플라임 했을 때, 여기가 이중근, 여기가 근 하나, 3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 했을 때 근이 몇 개 나와? 3개가 다 나오는 거지.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얘는 극대극소가 몇 개니까 3개가 돼야 되니까, 알겠지? 그랬을 때 양쪽에 이 극소값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 이쪽에 무늬가 생겼을 때는 특이하게 얘가 5 곱하기 6, 30이 된다라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뭐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좀 하실 게,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뭐 천천히 다 외우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 2차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2차, 3차 이 정도는 그냥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4차는 조금씩 넓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넓이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 이런 그래프에서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가 같다. 상수 뭐 구하라, P 구하라 이런 얘기야. 결국에 이 문제는 무슨 말이니? 미지수 하나 있어. 그치? 미지수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미지수 구해봐.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내가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식 하나만 세우면 되겠지. 그럼 구해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이고, 이제 문제 속에서 공식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냐? A하고 이 B의 넓이가 1대2라고 했네.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2차 함수니까 여기는 이 가운데 부분을 딱 잘라볼게요. 선생님이 잘라보면 여기가 x 이퀄 뭐가 되겠습니까? 축방이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부분의 넓이하고 이 B의 반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뭐라고 볼 수가 있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넓이가 같으니까 그냥 0에서부터 여기 2까지를 뭐 해버리면, 넓이 신경 안 쓰고 적분해버리면, 뭐 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얘는 플러스 넓이, 얘는 마이너스 넓이.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알아들어? 결론적으로 인티그럴 하시고요. 0에서부터 2까지 이 친구 가지고 내려와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 dx, 이게 바로 0이 된다. 이 식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P값을 구할 수 있고, 이거 둘러싸여 있는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용할 수 있어? 공식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이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px 이렇게 하셔가지고 0이 땅땅땅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는 P값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 그래서 적분 계산을 열심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생각보다 적분 계산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말에서는 분명히 놓칩니다. 계산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 앞쪽은 지금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그냥 넓이 계산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x축, 그리고 이렇게 줬어. 얘들아, 이런 거를 주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를 그려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피곤해서 막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얘들아 좀만 집중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지금 0하고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문제가 뭐냐면 X축은 얘가 되겠지. X 이퀄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부분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니까 이 정도를 갖다 뭐라고 볼 수 있어? 2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두 직선과 X축이니까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거 한번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야. 둘러싸여 있는 경우는 오로지 근하고 근호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인티그럴 하시고요. 여기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아니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0이죠. 얘가 2, 얘가 3이고 0까지는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x축이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는 게 기본이야. 넓이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되겠어? fx, dx 그냥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인티그럴 한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잖아. 즉 0이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으니까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둘러싸여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두 함수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근으로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지금 3차잖아. 3차니까. 그리고 얘는 뭐 0하고 풀마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쵸? 우리가 3차 함수가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만 내가 뭐 한다면 안다면 원래는 얘는 인티그럴 하셔가지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가 위에 있으니까 fx dx를 가시고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실제 답이 되겠지. 그런데 3차 함수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어?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점은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다라는 거는 얘가 당연히 뭐라는 얘기니?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뒷부분 이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되겠니?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정도의 센스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문제 풀 때. 안 그러면 적분 계산 2번이나 해야 되잖아. 자, 넘어갈게요. 볼게요. 3번.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공식을 좀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어요. 모양이 나왔고요. S1하고 S2라고 할 때 이거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S1하고 S2를 더한 넓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어. 왜 바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하고 즉 이 함수죠. 얘하고 0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이럴 때는 공식 이용할 수 있다고. 공식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봤더니 6분의 하시고요. 2 곱하기 3분의 6분의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어쨌든 6분의 최고 차이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2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가 오면 된다고?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에 2차는 세제곱 이렇게 오면 된다고. 그럼 이 친구 근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0하고 3이 되겠지. 그러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약분되어지고 3 하나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S1하고 S2의 넓이는 뭐가 된다? 9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고 나면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S1하고 S2의 넓이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이 또 S1의 넓이는 공식 이용할 수 있니 없니? 공식 이용할 수 있다고. 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로 근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는 2x라고 놓으시고요. 얘가 넘어가는 게 좋겠지. 최고창 양수가. 그러면 2x 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되니까 0하고 2가 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최고창은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S1의 넓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 6분의 최고창에 계수하시고요. 근이 2하고 0이니까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럼 약분하니까 얘는 3분의 1, 결론적으로 3분의 8이 S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3분의 8이 S1이에요. 자, 9라는 거는 3분의 27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S2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9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S1분의 2니까 3분의 8분의 S2, 3분의 19, 33 약분하면은 8분의 19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뭐 했어? 적공 문제인데 분명히 적공 계산 한 번도 하지 않고 공식만 가지고 뭐 하는 문제를 푼 거야. 혜린아! 보자. 야, 아깝잖아. 그냥 졸면서 앉아있으면. 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일일이 적분 계산 다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지금은 뭐 그냥 이런 방향성이구나 라는 것만 좀 알고 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본격적으로 뭐 연습은 그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계산 빨라지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실수를 안 해. 근데 이런 거 다 적고 나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다가 막 3 대입하고 그래봐. 풀만 막 다 따져야 되는 거고. 알겠지? 적분 계산 없이 최대한 문제 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요. 얘도 잘 봐봐. 곡선 이거와 x 이퀄 3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 부분의 넓이를. 알겠지? 이 부분의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를 잘라야 돼.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식이고요. 이게 위에 있는 식이고요. 이게 지금 원래 아래에 있는 식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3까지 이거는 왜 나왔냐면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고 내가 만들어낸 근이 바로 얘하고 얘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럼 마1서부터 3까지 3이 더 위에 있고 3이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뺀 거야. 항상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 이만큼의 답이 나온다고. 맞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얘가 아니고 얘만 원하는 거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빼야 돼. 이만큼의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에 곱하기 뭐야? 2라고 보시면 되겠지. 저거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했냐? 얘가 0이고 얘가 2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이 식이 그대로 여기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에 2배 하는 걸 뭐 했다? 뺐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거 만들고 여기는 여러분 계산하는 실제 과정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다 3 집어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다 빼는 과정을 다 계산해야 된다고. 뭘 모르면? 공식 모르면. 근데 이런 거 공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공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x축 대신에 y = 3이라는 친구하고 이거하고의 뭡니까?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그렇지?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를 갖다 이만큼을 일단 이만큼을 S1이라고 해보면 S1은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뭐냐면 이 친구야. 그쵸? 맞죠? 1 곱하기 하시고 여기 근하고 여기 근이 누구냐 그 얘기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는 3이니까 이 친구 넘겨가지고 근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얘가 3니다. 그러면은 4의 몇 제곱? 세제곱. 이게 바로 S1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내가 뭐 하시면 돼? 빼면 되겠지. 이거 S2라고 한번 해보면 6분의 이 친구하고 0하고의 관계네. X축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 절대값 하시면 1이고요 0하고 2가 근이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니까 6분의 1 가져가시고 64에서 8을 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6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미안합니다. 이거에 2배를 빼야 되죠. 2배를 2개. 그러니까는 8, 16을 빼야 되겠네. 그래서 64에서 16을 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좀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넓이의 특별한 공식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문제를 바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차 함수가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이 친구다.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것도 그냥 미지수 주고 나서 하나 줬으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A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먼저 같다라고 놔야 돼. 둘러싸여 있으니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 그부터 구해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하시고 a-5의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는 뭐가 되겠어? 0하고 x하고 x 빼기 이거니까 반대니까 5-a가 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이해됐죠? 그러면 2차니까 6분의 최고창 여기 1이죠. 1 들어가시고요. 얘가 큰 근이고 얘가 작은 근이잖아. 그러니까 5-a의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세제곱. 이 친구가 3분의 3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 계산이 하시면 얘가 2가 되고요. 넘어가니까 64가 되고요. 너는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5-a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다 공식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더 봅시다. 자, 2차 함수하고 1차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다. 상수 a거라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a 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는 그러면은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가 6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근계수에 의해서. 맞죠? 그 다음에 넓이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6분의 1 여기 1이니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뭐가 돼? 3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어지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넘어가니까 8이 되면서 얘는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가 2가 된다라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두 개 연립을 하시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 알파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두 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요, 베타가 2베타가 8이니까 베타가 4인 거 알 수가 있겠죠. 베타가 4면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어. 뭐가 있냐면 2차 함수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1차가 있어.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무조건 뭐를 구해야 돼?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갖다 놔고 놔야 되겠지. 갖다 놔고 놔도 당연히 여기는 m 때문에 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갖다 놔고 놔봤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선생님이 일을 할게. 이렇게 돼. 자, 여기서는 근을 당연히 구할 수 없죠, m 때문에. 그러니까 m의 뭐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S라는 거는 6분의 1 하시고 최고차항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더하기 값을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빼기 값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빼기 값을 위해서 더하기 값으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치?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루트 하시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해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빼기 값은 요렇게. 맞나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지금 말한 거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니까 여기 있는 m 플러스 2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 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야. 그냥 계산이야. 그냥 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거 m 플러스 2가 그대로 들어오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시켜 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얘가 뭘가 최소를 가져야 되겠지. 최소 가지면 이 친구 뭐 이렇게 만들면은 당연히 얘가 0이 됐을 때 m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얘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문제를 뭐 하면 된다? 풀면 된다라는 얘기고, 공식만 이렇게 가지고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에서 얘들아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공식이 없어요. 어떤 것만 공식이 있는 거야? 근이 항상 몇 개일 때? 2개일 때야. 2차도 2개일 때, 3차도 2개일 때, 4차도 2개일 때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3차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는 이렇게 접해야 되겠지. 그래야 근 2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럴 때 뭐가 있다고? 공식이 있다고. 어떻게?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큰 근, 뭐 베타라고 하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니까는 4제곱.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2차는 무조건 근이 2개니까는 상관없고 3차하고 4차 같은 경우는 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근이 2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공식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근에 따라 가지고 뭐 해야 돼? 구간 나눠 가지고
적분 계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근이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 근이 몇 개니? 2개잖아, 얘가. 얘는 근이 몇 개야? 하나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뭐 여러분이 벌써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1차니까 지나가고 A가 2개니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이 친구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3, 4야. 12분의 최고 차이계수 1이네요. 그리고 나서 큰 건에서 작은 건을 빼. 그러면 이 A가 되고 이거의 몇 제곱? 4제곱. 이게 바로 뭐가 된다? 3분의 64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된다고? A 값 그냥 계산해 내시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얘들아 언제 쓸 수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2차 같은 경우는 2차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차는 무조건 공식 쓰면 되는 거야, 2차는. 3차 같은 경우는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근이 3개 나오면 못 쓴다고요. 이거 안 돼. 4차 같은 경우는 세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제곱 이렇게 나올 때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쓸 수가 있는 거야. 세제곱하고 1차가 나오면 4 곱하기 5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큰 거 빼기 작은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만 5 곱하기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내용이에요. 4차 근이 3개 하나일 때 알겠지? 지나가는 이 X축이 얘 A가 X축이면 3개 하나일 때 또는 어쨌든 간에 뭐 4차하고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간에 엮어서 해봤을 때 하나가 근이 3개 하나가 근이 하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4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근이 2개 되겠지. 2개 둘 다 접했으니까 알겠지? 그랬을 때는 5 곱하기 6으로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3차 함수예요. 극소값이 0이래. 그치?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라. 극소값이 0이라는 거는 3차 함수가 요렇게 얘가 양수니까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럼 어디가 극소야? 얘가 극소잖아. 근데 극소값이 0이라는 뜻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x축하고 접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뭐 할 수 있다? 아싸 공식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하고 뭐만 알면 돼? 얘하고 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를 내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있어요? 이게 지금 A니까 어쨌든 간에 뭐 A에 관한 식으로 뭐 구할 수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 구하기가 안 좋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X값 내가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왜? F'X가 0이 된 X값이니까. 그쵸? 그럼 얘 구할 수 있고 얘도 내가 구할 수 있어. 자 해볼게.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3x하고 x하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면 되겠지.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 3분의 1자리고 네가 1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율관계 말씀드렸죠? 이 친구를 여러분이 3분의 3이라고 얼른 보시면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가 모두 뭐하다고 같다고. 나는 이 근의 위치하고 이 근의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뭘 써먹으니까? 공식을 써먹으니까. 그러면 얘가 3분의 3,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겠지. 3분의. 그치? 그러면은 3분의 2씩 이렇게 두 칸 뜰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이 위치를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 그러면은 너는 공식 쓸 수 있으니까 S라는 거는 3차 함수니까 3, 4,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2에 4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의미 같은 것들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극소가 0이다 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접하겠구나. 그치? 접하면 나는 무조건 뭐 쓸 수 있어? 공식 쓸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파악해야 될 거는 뭐야? 그렇지, 이게 접하는 이 부분의 이 두 근이 누구냐 라는 거.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 무조건 이거 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미지수가 있는 어떻게 돼? 하나 정도는 구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쌤이 여기서 팁 하나만 더 줄게요. 우리가 물론 얘하고 구해버리면 뭐는 가능해? 당연히, 아니 얘하고 얘를 구해버리면 뭐 이 친구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뭐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변곡점의 위치는 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고?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거야. 2번 미분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번 미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6x-2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바로 3분의 1인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오케이? 어쨌든 간에 비율 관계 딱 따지면은 두 개만 딱 찾아버리면은 나는 얘를 알아야 되니까 바로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주 문제예요. 2등분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m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1-m의 제곱, 세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2등분한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가 있겠지. 왜? 이 함수하고 1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 여기가 0이구나. 아, 너는 1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S1 할게. 2, 3분의 최고차의 개수, 뭐 절대값이니까 1. 1이고 얘니까 1의 뭐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6분의 1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이 반절이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는 12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체크할 게 뭐야? 아, 여기하고 여기를 체크해야 되겠지. 왜? 근을 알아야 내가 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mx 하시면 넘어가면은 x제곱 하시고요. m-1 x는 0이니까 아, 0하고요. 이거 부호반대니까 1-m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아, 그러니까 1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넓이 앞으로 12분의 1 구했으니까 이 친구는 2 곱하기 3, 6분의 1 하시고 얘가 0이고 얘는 이거니까 얘가 큰 근이죠. 1-m이 여기일 거니까. 그래서 1-m의 세제곱이고 아,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얘 6이니까 약분하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맞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m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m 구하라면 1-m의 세제곱이 얘잖아. m 구하라 그러면은 뭐 양쪽에 3분의 1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그쵸? 3분의 1제곱 곱해주면은 1-m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왔다 갔다 하면 m이라는 친구는 세제곱근 2분의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빼기 값이네 얘가. 1 마이너스 세제곱근 2분의 1 이게 바로 m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지수 계산에서 그냥 배웠던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볼게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같은 조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들인데 생각보다 특수한 상황이 문제에 잘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로는. 자, 얘하고 2차 함수네요. 3차 함수예요. 둘러싸여 있는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하면 근이 몇 개 생겨? 근이 3개 생길 거란 얘기야. 근이 3개 생기는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뭐 한다고? 같아져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면 여기 있는 이 점 B는 뭐가 돼야 돼? 변곡점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이 점에 대해서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만들어져? 대칭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다 그냥 몇몇 그냥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공부해보면 알아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지금 뭐 처음 들으니까 막 좀 그냥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딱 복습 한두 번 해보시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A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했어. 이렇게. 그래서 0하고 1하고 A인 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얘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값이 2가 돼야 되는 걸 구해야 되냐?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 사실은 인간적으로.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1인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두 개 간격이 똑같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이런 모양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얘를 넘겨가지고 최고차항을 만든 3차 이퀄 0으로 만들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냐? 이게 지금 A인데 얘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이런 문제야 그냥. 자, 여기 봅시다. 이거 한번 잘 봐봐. 6번 문제. 6번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적분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상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3차 함수가 있어. 잘 봐. 3차 함수가 있고 1,2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1,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2가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거지. 맞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3차 함수고 양수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맞죠?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요렇게 내가 그려볼게 한번.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1,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나는 누구만 알면 게임 끝난다고? 아, 둘러싸여 있네? 공식 이용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점만 내가 뭐 하면 돼?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3차 함수잖아.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돼? 비율 관계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거 접선을 내가 구해서 이거 L, 얘를 구해가지고 얘를 F라고 하면 F-L = 0이라고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이 점 구할 수가 있겠지. 얘는 그렇게 했어 지금. 우리는 얘는. 근데 우리가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냐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죠. 극소, 변곡점, 극대, 지나는 점 이게 모두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고. 그러면 나는 이 점만 내가 뭐 하면 돼? 확인하면 되겠지. 이 점만. 알아듣겠니? 이 점을 확인한다는 건 변곡점이잖아. 변곡점은 몇 번 미분합니까?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거거든. 2번 미분한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한 번 미분한다라는 건 상수항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없어지니까. 또 한 번 미분한다는 얘기는 1차 항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우리는 원래 F 함수라는 거하고 접선, 즉 1차 함수하고 같다라고 놓고 얘를 넘겨서 계산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나오니까. 그런데 나는 얘를 2번 미분하면 누구까지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 1차까지도 의미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접선을 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알았든지? 아니 뭐 접선이 1차니까 1차 넘어와 봤자 나는 두 번 미분할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 번 미분해보자.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가 3분의 3이 되고 그러면 두 칸 뛰는 거잖아. 그치? 두 칸이면 너는 3분의 마이너스 1 너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아 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3차 같은 경우는 특히 변곡점의 위치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이용해서 찾으면 굉장히 편해. 접선도 안 구했어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아 여기인데 이 점 여기에서의 접선이래. 넓이 구하래. 아 접선에서의 넓이는 무조건 공식이야. 그러면 접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변곡점만 구하면 얘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알아듣겠지? 그러고 나면은 공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S는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큰 거 1, 작은 거 마이너스 1, 2에 3차니까 몇 제곱? 4제곱 여기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 구하고 보세요. 적방 구하고 갖다라고 놓고 교점 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보다 이런 식의 이제 관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자, 여기 볼게요. 7번. 우리 할 거 웬만한 거 다 했어. 다 했고요. 이제 뭐 평행이동 관련된 거 이제 한 문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다음에 할게요. 그냥 다 해줄게요. 자, 역함수 한번 잠깐 봅시다. 역함수는 여러분이 언제 배우셨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쵸? 역함수 배우셨죠? 원함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일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예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니? 2분의 1차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3차 함수의 역함수는 3분의 1차야.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이제 안 봤겠지만 세제곱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야? 항상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고등학교의 방식이 아니야. 그냥 원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거는 이게 fx예요. 얘가 fx. 역함수하고의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이런 거요. 고1 때는 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거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역함수하고 원함수하고 역함수 이퀄 놓고 구했습니까? 아니었다고. 얘네 둘이 사이 항상 가운데 끼어들고 있는 애가 누구야? y 이퀄 x가 끼어들잖아. 그러니까는 f함수하고 f 역함수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나 f하고 x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나 결국에는 결과치는 어땠어? 똑같았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얘를 뭐 이항시켜가지고 어쨌든 뭐 2차든 3차든 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이만큼에 대한 근일 거야. 반절. 정확하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구한 거에다 곱하기 뭐만 하자? 2만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빼고 이거는 fx-x를 이용해서 2배로 이용해서 내가 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 잘 안 나와요. 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얘기는 좀 잘 좀 한번 들어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닫힌 구간에서 fx와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는 얘기고요.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라 이런 이거하고 더하기 fa gb fb 그리고 gx를 더하라.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로 한번 와볼게요.
이런 함수를, 이 함수를 f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함수가 얘가 바로 f 인버스 역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나에게 요구한 이 친구 얘를 갖다 S1이라고 해보고 얘를 갖다가 S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S1이라는 거는 뭐냐면 A에서 B까지니까 그냥 뭐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서 여기가 FA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가 FB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S1의 넓이는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문제인데 S2는 뭐냐면 GX라는 친구가 이제 바로 이 친구 아래에 있는 친구거든? 그러면 FA하고 FB가 뭐냐라고 보면 여기가 지금 FA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Y콜 X의 역할이 뭐야? X값과 Y값의 같은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스란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자리가 딱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FB도 이렇게 가서 네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FB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GX 함수에 대해서 FA에서부터 FB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구하라 라는 문제하고 똑같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은 느낌 오셨죠? 이 부분하고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주황색 부분이 S1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뭐가 되는 S2가 되는 거야. 그래서 S1하고 S2를 더하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라, 기역자 넓이를 구하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여기 있는 B 곱하기 FB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니? 큰 직사각형이 되겠죠. 거기에서 누구? A 곱하기 FA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지. 뭐 하면 된다? 빼면은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B 곱하기 FB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 윗동네끼리 곱한 겁니다. 윗동네끼리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A, FA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아랫동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 얘기야. 일단은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수투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역함수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역함수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야 뭐 하자? 빼자. 그러면 끝나 그냥. 근데 뭐 배경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얘들아 F0, F2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너무 눈치를 빨리 채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얘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0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돼. 근데 사실은 체크 안 해도 돼. 왜? 역함수가 나올 게 여기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나왔다! 그러면 그냥 윗동네 20에서 아랫동네 0을 빼서 답이 얼마? 20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gx가 있다. 이거하고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fx하고 gx하고 둘러싸여 있다. 근데 우리는 얘가 3차잖아. 여러분 절대 gx 뭐 한다고? 못 구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실제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게 크게 그렇게 뭐 비중 있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사실은 이게 적분에서 낼 게 훨씬 더 많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사실은 거기가. 오늘 이쪽은 그냥 말 그대로 활용 파트야. 그냥 계산 좀 하고 공식 몇 개 외워서 그거 대입해서 상황만 좀 파악해서 문제 풀자. 이 정도지. 제일 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화요일날 2개 영상 있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fx야. 이게 당연히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역함수는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 역함수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1대1 대응 관계가 돼야만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있겠다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 fx가.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얘가 0,2면은 얘는 2,0에서 뭐 지나가겠다 이렇게 볼 것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만 일단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의 함수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y 콜 x를 그려가지고 이 넓이를 구해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2배를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위에 있는 식이 이 식이잖아. 이렇게 잘라서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굳이 적분으로 구하는 바보 멍청이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쵸? 우리가 곡선 형태로 되어서 내가 구할 수 없는 부분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맞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를 갖다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에서 x를 빼고 그거를 뭐하면 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는 해설지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것 뿐이야.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것보다 그냥 구하는 게 훨씬 좀 편하겠죠. 맞죠?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긴 하죠.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공식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근데 얘보다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여기 볼게요. 3차 함수야, 역함수야. 이렇게 생겼대.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역함수 나와서 그러면은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 이런 얘기야. 2 집어넣어서 얘만 나오면 더 이상 확인할 거 없어. 근데 사실은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뭐 할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왜? gx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미적분 가면 또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합니다. 미적분에서는. 근데 수투에서는 그렇게까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8에서 2 빼니까 답은 6이구나. 이렇게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배경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넓이 답 끝났어요.